어떤 사람들이 캄보디아 갈까요? 약간 바보 같지 않으세요?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는 이유는 저한테 왔던 사람들도 그렇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빚이 이미 있는 사람. 1,000만 원 준다, 700만 원 준다 여기에 이제 약간 현혹이 더 잘 되는 거예요. 오늘은 요즘 조금 유튜브에 제 알고리즘이 아닌데 이제 조금 사회적으로 좀 문제가 많이 돼가지고 뜨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들을 조금 사람들이 알고 있으면은 우리 가족의 조금 안전을 조금 책임질 수 있지 않나. 캄보디아라는 알고리즘이 좀 많이 떠가지고 맞아요. 예, 이게 좀 무슨 문제가 있고 어떻게 또 대비를 해야 되고 어떻게 좀 해야 되는지 알고 싶어가지고 좀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변호사님을 모셨습니다. 예. 근데 본인 소개를 한번 해주시죠. 본인 소개. 이쪽을 보고 하나요? 아니면 예. 이쪽으로? 편하게 해주시면 됩니다. 저거 보고 해도 되고요. 저거 왕관기 보고 해요. 아 저거 128만 원 생긴다. 저거 보고 해주세요. 저거 보고 인사하죠. 예. 인사드리기 전에 인사드리기 전에 저희 또 이렇게 영상을 만들 때 항상 도움을 주시는 분들인데 예, 우리 비기원에서 또 도움을 주셨습니다. 이제 네, 저희한테 이제 진짜 자주 광고를 이제 해주셔가지고 이제는 좀 외우기 직전인데 인터넷 TV 신규 가입할 때는 최대 48만 원 받으실 수 있고요. 휴대폰 구매하셨을 때는 최대 50만 원. 그리고 정수기 렌탈 시 최대 30만 원. 이렇게 받을 수 있어서 다 합치면 128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그리고 또 믿고 할 수 있는 게 지금 여기가 23년간 개인정보의 유출 사건이 단 한 번도 없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가입자 수도 많아요. 예, 60만 명 정도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믿고 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보증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어서 회사에 문제가 생겨도 원래 받으려고 했던 혜택들은 100% 다 받을 수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는 얘기인가요? 그만큼 안전하다. 예. 그만큼 대비를 다 해놨다. 그리고 지인 추천 시 최대 4만 원의 모바일 상품권을 준다고 합니다. 또 그리고 인터넷 가입과 동시에 핸드폰을 새로 장만하지 않아도 현재 쓰고 있는 휴대폰 통신사 변경을 통해 최대 30만 원의 혜택을 또 받으실 수 있다고 합니다. 이미 60만 명 이상 분들이 많이 가입을 해주고 계시고 여러분들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까 더 자세한 거는요 예, 검색창에 쳐보시고 번호는 1670-2521로 전화 주시면 비교원에서 친절하게 상담도 해주시고 이제 렌탈까지 다 이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전 법무법인 한중에서 회생파산 그리고 교통사고 영역 담당하고 있는데 어쩌다 보니까 회생파산 자체보다도 사기 피해자들을 돕는 역할을 제일 많이 하고 있게 된 기태 변호사라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캄보디아 이 사건도 사기 쪽인가요? 뭔가요? 예, 맞습니다. 캄보디아 사건이 모르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또 얘기하면 어떤 사건인 거죠 지금?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일종의 취업 사기입니다. 제가 어떻게 이런 걸 알게 됐는지부터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제 회생 파산을 한다고 했잖아요. 무료로 회생 파산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사업 같은 걸 제가 담당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 사업 같은 경우는 뭐 사치를 하거나 이래서 돈을 빌리게 된 사람들은 또 안 해줘요. 어쨌든 저희한테 상담을 왔는데 정말 말도 안 되게 어느 특정 시점에 갑자기 빚이 늘어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물어보죠. 왜 이렇게 빚이 생겼습니까 갑자기? 이렇게 물어보다 보니까 처음에는 이제 어쩌다 보니까 이랬어요 라고 하다가 나중에 막 몸을 부르르 떨면서 진짜 비밀로 해주셔야 된다고.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캄보디아에서 살아왔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살아서 돌아왔다고? 살았어. 캄보디아에서 살았다는 게 아니라 캄보디아에서 살아 돌아왔다. 살아 돌아왔다. 그렇게 표현을 해요. 네. 아니 그거를 변호사님 앞에서 이게 한번 물어봤을 때 바로 그거를 제일 먼저 얘기해야 될 거를 왜 사기 먼저 당했고 왜 부르르 떨면서 나중에 말하지 말라고 하면서 그걸 얘기합니까? 그러니까 계속 그런 얘기를 해요. 너 지금 한국 가면 너 같은 거 하나 죽이는 건 일도 아니야. 네가 누구한테라도 말하면 너랑 네 가족이 절대 무사할 수가 없어. 그렇게 하고 한국에 보내주는 거예요? 네. 거의 돌려보내주지 않는데 그러니까요. 특별히 돌려보내주는 경우들이 있고요. 어떤 분들이 돌아왔는지는 제가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분들이 막 어떤 문제들을 만들어요. 대표적인 게 마약을 억지로 먹게 하고 너 우리가 신고하면 그냥 마약 범죄자 되는 거야. 그러네. 두 번째는 주로 그 사람들 계좌를 사용해서 보이스피싱이나 범죄에 이용합니다. 그런 다음에 너 보이스피싱 공범을 넘어서 네가 주범이야. 그러니까 네가 어디서든 누구한테 발설을 하는 그 순간에 네가 마약했다는 거, 네가 보이스피싱했다는 거 이런 것들이 다 알려져서 너는 평생 감옥에서 써와야 돼. 거기다 우리 조직원들이 네 가족은 가만 놔둘 줄 알아?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근데 그런 얘기를 들으면은 한국에 돌아와서도 진짜 누구한테 이야기를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분들이 지금 저희 한국에 좀 있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건가요? 매우 많습니다. 아, 매우 매우 많다고요? 많습니다. 어디서 무슨 유튜브 이런 걸 뭐 방송을 보셔도 뭐 캄보디아 현지인 이런 사람들 인터뷰 많이 나와도 변호사 인터뷰들은 거의 안 나올 거예요. 변호사들이 원래 어디 나가서 얘기하는 거 되게 좋아하는데도 거의 얘기하는 사람이 없는 이유가 살아 돌아오신 분들이 고소할 엄두를 못 내는 거예요. 그래서 변호사를 찾아가지도 못하고. 제가 아는 이유는 제가 회생 파산을 해서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저한테 그 얘기를 안 할 줄 알고 저한테 사실 온 거죠. 빚을 지고 막 하니까 살기가 힘드니까 이제 회생 파산을 하러 왔다가 그 이유를 알다 보니 캄보디아 이야기를 듣게 되셔서 이해됐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처음부터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어떤 사람들이 캄보디아 갈까요? 약간 바보 같지 않으세요?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막 뭐 1,000만 원 준다 막 그 공고문 보신 분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이제 자료 화면으로 이렇게 나가겠죠? 근데 저도 뉴스를 봤는데 제가 만약에 20대 초년생이고 군대를 갔다 왔어요. 근데 한 달에 일하는데 뭐 1,000만 원 이상의 돈을 벌 수 있다라는 그 광고를 보면은 내가 저기서 한 1, 2년 고생해가지고 돈을 모아와서 부모님한테 좀 효도하고 잘 살아봐야겠다. 나 이런 생각 할 것 같은데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약간 좀 의심스러운 부분들이 사실 있어요. 우리나라보다 소득이 되게 높은 나라라면 그 말씀대로 하면 뭐 원양어선이라든가 최저 시급이 우리나라 2배인 나라 이러면 그게 말이 되는데 캄보디아는 사실 못 사는 나라인데 거기 가서 왜 내가 돈을 1,000만 원씩 벌지? 이런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보통. 그러네요. 그 생각이 보통 하죠. 왜냐하면 범죄도시 영화도 있고 사람들 다 알거든요. 특히 젊은 애들 잘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는 이유는 저한테 왔던 사람들도 그렇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빚이 이미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미 보통은 그리고 그 빚을 지게 된 제일 큰 원인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어요. 첫 번째는 주식 코인 투자. 그랬다가 특히 막 밈코인 뭐 이런 거 이제 넣다가 와장창 혹은 사기당한 경우. 두 번째가 이제 뭐 스포츠 토토, 사설 토토. 그런 이유에서 보통 빚을 지게 된 사람들이 급한 거죠. 1,000만 원 준다, 700만 원 준다 여기에 이제 약간 현혹이 더 잘 되는 거예요. 그냥 원양어선 한번 타볼까? 라고 비슷하게 상규님 말씀하신 것처럼 생각을 했다가도 주변의 애들한테 얘기하면 야 그거 위험해 이렇게 얘기를 틀림없이 해줄 거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게 되는 이유는 너무 급하니까. 이 정도의 돈을 벌 수 있는 루트가 없으니까. 일단 가보자. 이 영상 나올 때쯤엔 아마 좀 많이 알려질 텐데 대부분은 불인 일이라는 걸 대충 짐작은 다 해요. 가기 전에요? 가기 전에. 그런데도 가시는 거구나. 근데 이제 돈이 없고 빚이 있고 뭔가를 해결해야 되니까 약간 뭐 앞이 안 보이셨겠지. 예를 들어 뭐 라오스에서 가방 하나 갖고 오면 1,000만 원 준다. 그럼 우리가 짐작 다 하잖아요. 이거 마약이. 이제는 뭐 그 사람들도 순전한 피해자는 아니다 뭐 이런 말이 막 나오고 그 사람들을 막 이렇게 욕하는 사람들도 있고 막 그럴 거예요. 틀림없이. 사채를 만약에 내가 빌렸어요. 예를 들어 사채를 빌리면 어떻게 돈을 받으려고 할까요? 이 사람들이. 그 사람들은 뭐 찾아오기도 하고 뭐 협박도 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를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예. 요즘은 거의 그렇지 않아요. 요즘엔 선진적 금융기법이라는 게 한 10여 년 전에 러시안 캐시 이런 데서 이제 일본에서 하는 최신식의 선진적 금융기법을 도입을 해서 추심을 한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게 뭐냐? 안 가요. 협박도 안 해요. 매일 전화합니다. 그게 협박 아니에요? 매일 전화가? 아니 그냥 전화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되게 나긋나긋하게. 안녕하세요. 저희 어디입니다. 저희 이제 얼마라도 갚으셔야 되는데 갚을 준비 되셨어요? 그러면 안 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끊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찾아가는 것도 다 비용인 거예요. 데이터를 내 보니까 그렇게 협박 하나, 매일 전화 하나 수급률이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선진적 금융기법이라는 건 뭐냐면 하루도 안 빼고 전화하기입니다. 근데 보통 빚이 있는 사람들은 한 곳에서 빌리지 않아요. 하루에 빚 갚으라는 전화 한 5통, 6통 받잖아요. 일 안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가 그런 전화가 오잖아. 좋은 전화가 아니라는 걸 알잖아. 그냥 표정이 변하니까 상대방이 너 무슨 일 있어? 이렇게 물어보고 또 이 전화를 앞에서 못 받고 나가서 받잖아. 그러니까 너 무슨 일 있어? 이러면서 사람이 좀 삐뚤해지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상담했던 분 중에 한 분은 12통을 받는 거예요, 매일. 결국은 이렇게 사람이 되면 썩은 동아줄이라도 그냥 붙잡고 싶은 거예요. 물론 다른 분들도 있습니다. 친구가 막 부추겨가지고 하는 경우. 뭐 이런 경우도 있고 여러 경우들이 있는데 되게 많은 비율은 약간은 문제가 있다는 걸 알면서도 괜찮겠지. 그리고 혹은 내 인생이 이거보다 나빠지진 않을 테니까라는 생각으로 가시는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캄보디아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중국인들이 하는 거죠? 반은 맞습니다. 대부분 자본은 중국인이 개입돼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세팅은 또 북한인들이 해주는 경우도 많습니다. 북한인이요? 북한. 이게 보이스피싱
보이스피싱 조직이라든가 로맨스 스캠 조직을 하려면 IT적으로 세팅이 잘 돼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휴대폰 수십 대를 막 연결해가지고 기계를 만들고 그걸 가지고 약간 AI도 사용해야 되고 어떤 식으로 그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을지에 대한 시스템이 완비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 완비되어 있는 이 시스템을 북한에서 한다라는 소문이 있다라고 들었어요. 소문이. 저희가 뉴스에서 지금 보니까 지금 캄보디아에 가 있는 저희 한국인들이 좀 많다고 들었거든요. 멀쩡히 사업하시는 분들도 많고 우리나라에서 범죄 전력이 많으신 분들도 많이 가 있어요. 원래는 그쪽이 아니고 뭐 약간 뭐 거의 필리핀이에요. 맞아 뭐 그런 쪽이었던 얘기가 있었는데 이 캄보디아라는 나라가 사실 관광으로도 잘 가지도 않고 뭐 그런 곳이잖아요. 앙코르와트 보러 가잖아요. 아 그러네. 캄보디아 완전 아 관광국이에요. 그러네. 역설적으로 치안이 좋기 때문인 거예요. 캄보디아가 생각보다 치안이 좋은 나라라서 관광객 중심의 나라고 생각보다 치안이 좋은 나라인 거예요. 어디랑 비교해서? 필리핀에 비교해서. 근데 왜 언제부터 캄보디아가 이렇게 됐으면 이게 왜 캄보디아인 거예요? 어떻게 되냐면 예를 들어 제가 범죄자라고 해보세요. 도피를 해야 돼. 근데 필리핀에 가면 너무 무서운 거예요. 이게 범죄자라고 다 같은 범죄자가 아니잖아요. 범죄자를 노리는 범죄자도 있을 거 아니에요. 뭐 한 10억 정도 챙겨서 이제 외국 가서 살아야지. 그리고 필리핀에 가는 경우가 많았어요. 왜냐면 필리핀은 섬이 워낙 많고 어디에 이제 짱 박히면 찾기도 힘들고 뭐 이렇다고 하니까. 근데 그거 뒤집어 놓으면 내가 짱 박히면 나를 가지고 협박하는 또 다른 범죄자가 있을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범죄 조직 입장에서도 치안이 중요한 거예요. 그게 캄보디아인 거예요. 근데 이게 궁금한 게 그 캄보디아가 그렇게 치안이 잘 돼 있는데 우리 한국인들이 거기서 이렇게 갇혀 있고 막 감금당하고 이랬을 때 이거는 도움을 그렇게 크게 못 받는다고 하던데요? 왜 그런 일이 생겼냐면 캄보디아가 이제 코로나 때 중국 자본들이 엄청 많이 넘어왔습니다. 캄보디아의 중요한 재벌, 중요한 회사, 아예 그런 공장을 운영하고 있고 국가가 여기를 눈 감아주고 있다. MST 보고서 기사 이런 것들이 미국 쪽에서 많이 나왔습니다. 그 사람들은 봐주지만 이 사람들을 괴롭힐 수 있는 잡범 뭐 이런 사람들은 국가가 막아준다는 거죠. 그래서 캄보디아가 지금 많이 가게 된 이유가 중국계 자본들이 많이 들어왔고 이걸 토대로 일종의 성장을 하면서 국가와 중국계 자본이 약간 손을 잡고 이런 공장들을 운영하고 있고 이 피해자들은 우리나라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중국이 어떻게 보면 되게 많이 당하고 있고 일본도 당하고 있고 그리고 태국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캄보디아에서 지금 특히 뭐 시아누크빌이라 그래가지고 뭐 해안가에 있는 도시가 있거든요. 안 쓴 옛날 리조트나 콘도 여기를 감옥처럼 만들어서 이런 데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 물론 푸놈펜 공항 가면 실제로 막 사람들도 되게 많고 관광지예요. 선글라스 낀 사람이 이렇게 이름 딱 이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서 차 타라 그랬대요. 차를 딱 타자마자 총을 딱 켜요. 와 너무 무섭다. 그러고 딱 안에는 다 이렇게 까맣게 돼 있어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그리고 도착을 했더니 처음에는 이틀을 꼬박 굶겼대. 밥을 안 주고. 그리고 여권 내놔라, 뭐 휴대폰 내놔라, 모든 거 다 뺐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일을 시키는 게 아닌 거예요. 처음에는 보통 내 계좌 이런 걸 이용해서 대출 뽑을 수 있는 걸 최대한 다 뽑고 그 다음에 얘 계좌를 보이스피싱 계좌로 사용해가지고 그런 범죄에 계속 활용을 하는 거예요. 활용을 하는 동안에 이틀 동안이 지나니까 비로소 한 끼 밥을 주면서 작업장으로 가니까 전화하는 사람들이 있더래요. 한국인들. 근데 전화하는 사람들은 급이 약간 올라간 사람들. 처음엔 전화를 안 시켜. 얘가 전화했다 뭔 소리 할지 모르잖아. 세뇌가 덜 됐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로맨스 스캠 같은 거 시킨대요. 로맨스 스캠은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그것도 당하는 사람들이 좀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돈 달라고 그러면 돈 안 주면 되는 거예요. 이제 인스타 DM으로 뭐 이렇게 오는 게 있는데 누가 봐도 뭐 홍콩에 있고 뭐 홍콩 사람이다 뭐 이렇게 중국 뭐 하다 하는데 저도 이게 당하는 사람이 있나 이런 생각을 해요. 로맨스 스캠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당할지 안 당할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러는 거예요. 일본 사람이래. 혹시 상준 씨입니까? 저한테 이렇게 물어봐요. 아니 저는 바뀔 텐데요. 그러니까 아이 죄송합니다. 비슷한 줄 알고 뭐. 그런데 자기가 뭐 한국 음악을 좋아하고 케이팝을 좋아하고 뭐 이러면서 솔직히 당하는 사람도 아이 또 사기꾼이네. 근데 심심하니까 한번 놀아줘야지. 이러면서 이제 대화를 하는 거예요. 대화를 하다 보면 연락이 빨리 안 되면 빨리 안 된다고 뭐라 그러고 뭐 이렇게 하면서 뭘 요구하질 않아요. 그러면 사람이 그렇게 며칠 한 2, 3일 얘기하면 정이 쌓여요. 그죠? 안 해봐가지고 모르겠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뭐 정이 막 대단한 사랑이 아니라 그냥 얘 대화를 했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옛날엔 이랬어요. 한국으로 만나러 와야 되는데 비행값이 없으니까 50만 원 붙여주세요. 옛날에 이랬거든요. 지금은 안 그래요. 한국으로 만나러 오겠다. 아 이제 얼마 안 남았네요. 아 오빠 너무 보고 싶어요.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짧으면 1주,
길면 3달까지 하거든요. 요즘엔 AI 잘 돼. 화상 통화도 해요. 예쁜 여자가 나와. 그리고 이러는 거예요. 자기는 화족이고 아버지는 뭐 일본항공 기장이다. 나는 오빠 너무 마음에 들어서 결혼하고 싶은데 오빠는 너무 가난해요. 아직 여기 안 만났잖아요. 사진 주고받고 영상 통화까지 하면은 굉장히 그런 마음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리고 제가 돈을 주고 싶어도 오빠가 이제 외국항 관리법 위반에 뭐 문제가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일본에서는 금 ETF라는 걸 엄청 많이 해서 돈을 많이 벌어요. 내가 이 금 ETF 계좌에 한 1,000만 원 넣어드릴게요. 그러니까 그걸로 투자를 하세요. 투자를 해서 돈을 불리세요. 그러니까 부자가 되면 아빠 허락을 받아요. 근데 여기서 내가 손해볼 게 100원도 없죠. 없잖아요. 아이디 비번 준 걸로 진짜 로그인 아이디 비번을 해봤어. 해보니까 진짜 1,000만 원이 들어가 있어. 그리고 이 1,000만 원이 실시간으로 막 올라. 그래서 이제 물어보죠. 이거 출금 가능하냐고. 그러면 출금 가능하다. 근데 1,000만 원이 막 실시간으로 만 원씩 올라오고 있으면 이 1,000만 원 다 뺄까요? 보통 사람들이? 안 빼죠. 시험 삼아 빼보겠지. 보통 한 100만 원 빼봐요. 100만 원 출금 신청을 딱 넣잖아요. 돈 들어와. 꽁돈이 생긴다니까. 근데 그게 꽁돈이 지금 막 생기는 게 아니라 4, 5일 뒤에 한국인 계좌 이름으로 들어와요. 그래서 왜 한국인 계좌 이름으로 들어와? 그러면 그게 또 그냥 주고받으면 또 무슨 외국항 관리법이니 또 왜 한 뭐 그러니까 안 돼서 그렇게 한국인 이름으로 오는 거예요, 거쳐오는 거예요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얘기하는 거죠. 여기 1,000만 원이 막 올라가는 거 보이니까 여기다가 추가로 돈을 더 넣으면 더 불릴 수밖에 없다. 그래서 출금도 했지. 믿을 수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내 돈을 넣는 거죠. 내 돈이 한 2천 들어갔고 여기선 이미 1억 됐어. 그래서 1억을 출금해야지라고 출금 신청하면 연락이 안 돼요. 나는 지금 딱 들었을 때 저걸 왜 당하지라는 생각을 하면서 들었는데, 근데 저도 어렸을 때 저런 건 아니지만은 저렇게 비슷한 짜잘한 것들의 사기를 많이 당했던 것 같아요. 지금은 좀 나이가 있으니까 저런 경험에 그런 사기를 당해봐서 그러니까 이제 안 당하는데, 나이가 어리면은 저러면은 당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그리고 재밌는 게 이 지금 말한 로맨스 스캠의 주된 사람들은 20대가 아닙니다. 20대들은 로맨스 스캠 많이 안 당해요. 그럼요. 60대가 많이 당해요. 50대, 60대. 혹시 이건 말이 안 되는데. 진짜로 60대가 제일 많이 당해요. 사기가 있다더라 이런 얘기는 많이 들었지만 갑자기 예쁜 외국 여자가 연락이 오는 그런 경험은 인생에서 처음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중년 이상준 채널에도 약간 맞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로맨스 스캠 절대 당하시면 안 됩니다. 자기는 하루에 밥을 한 끼 줬대. 주먹밥 하나랑 무슨 이상한 국 같은 거 하나씩 주고 약을 먹였다는 거예요. 아니 안 먹으면 되잖아요. 그 약을 뭔 줄 알고 먹어. 때려 패면서 먹으라고 하는데 안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먹어야 밥을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처음에 한 번 딱 먹으면 뭐라 그러냐면 야 그거 마약이야. 너 한국 가면 마약 사보면 돼. 넌 이미 끝났어. 죄송한데 지금 이 얘기하는 사람은 중국 사람입니까? 한국 사람입니까? 한국 사람인 경우도 있고 중국 사람인 경우도 있습니다. 야, 그 너무 내가 한국 사람인데 그 타지에서 한국 사람한테 좀 의지하고 싶은데 한국 사람이 그러면은 나는 미칠 것 같아.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는 줄 아세요? 약 주면서 근데 걱정하지 마. 형도 여기 처음에 너 같았어. 형도 처음엔 그랬어. 근데 형 얼마 벌어온 줄 알아? 형 지금 3억 벌었어. 1년 동안. 너 그만큼 벌 수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기서 전화하는 애들은 밥을 3끼 줘. 그리고 얘네들은 주로 전화로 뭐 하냐면 박기태 변호사님 뭐 저희 업소 항상 들려주셔서 감사하고요. 난 업소를 간 적이 없어. 무슨 업소요? 그러니까 뭐 저 마사지 받으시면서 저희 서비스 많이 받으셨잖아요. 그래서 네? 저희가 사실 뭐 또 오라는 건 아니고 그 영상 가지고 있는데 변호사님 주변 연락처 저희가 다 가지고 있어요. 그쪽으로 쫙 뿌려드릴 것 같은데 그 전에 기회를 한번 드리려고 연락드렸습니다. 이렇게 만나요. 야, 근데 다녀왔던 사람들은 그리고 결혼한 사람이라면 더 저는 결혼한 지 이제 10년 좀 됐는데 내가 옛날에 10년 전에 간 적이 있나? 막 가물가물한 거예요. 근데 변호사님이 그런 얘기 나가도 되는 거예요? 제가 갔다는 게 아니라 예, 되게 그런 일들이 많았기 때문에 네. 당하신 분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었다는 거지. 그러면 어떻게 풀려나는지 이상하지 않으세요? 이런 사람을 왜 풀어줘요? 그래서 보통 요즘에 그 방송에 나오는 분들은 막 목숨을 걸고 막 무슨 창문 깨고 나오고 이랬다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현지에서 교민이 알고 어떻게 뭐 급습을 해가지고 구해낸 경우도 있다고 하고 뭐 그래요. 제가 들은 분들은 어땠냐면 전화하기 좋았대. 전화기를 자기가 뺏겼는데 뺏어서 어디로 가져가는 게 아니라 자기 앞에 있대요. 매일 막 30통씩 매일 전화가 온다는 거야. 30통이 뭐냐면 나를 제일 힘들게 했던 빚쟁이들도 일단 오겠죠. 사채업자. 그리고 엄마한테 전화기가 왔다는 거예요. 그렇겠죠. 근데 보통은 이제 다 큰 아들이 20대 중반 뭐 이런 아들이 연락이 안 된다고
하루에 몇몇 통씩 전화하지는 않는 경우도 많거든요. 하지. 하는 경우도 있고. 어. 그래서 그분이 하는 말은 엄마한테 전화가 너무 많이 오니까 풀어줬다는 거예요. 진짜요? 엄마한테 전화가 너무 많이 오니까 풀어줬대. 엄마 나 여행 중이라 전화 못 받아 이렇게 문자를 썼대. 걔네들이 시키는 대로. 문자를 써서 좋은데도 엄마가 계속 전화가 오니까 이게 뭔가 그게 신고라든가 뭔가 골치 아픈 일로 연결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전화를 많이 했다고 다 풀어주는 건 아니라 하나의 사례일 뿐이죠. 그 사람들이 말한 협박이 실제일까요? 아니에요. 마약을 먹었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막 강요해서 먹인 것까지 처벌을 할 수는 없어요. 당연하지만. 보이스피싱 이용당했다고 해도 본인이 직접 한 게 아니라 이렇게 이용당한 것까지 처벌을 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보시는 분들 중에 그런 협박 당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으면 절대 사실이 아니니까 신고하셔도 된다고 그건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니 이런 일들이 지금 좀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데 이러면은 한국이 그 캄보디아에 좀 가서 구해주거나 좀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자의로 들어온 사람이 무슨 근거로 그 사람들이 어디에서 뭘 하고 있는 줄 알고 꺼내오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사람이 한두 명도 아니고 뭐 실종 신고가 들어오거나 뭐 이러면은야 어떻게든 찾아볼 수 있겠지만 그런 것까지 아니면 어떻게 찾겠어요? 앞으로 이거를 저희가 어떻게 대비를 해 하거나 대비는 뭐 저희가 뭐 캄보디아에 안 가고 이런 조금 애초부터 뭐 빚이 생기면 안 되고 캄보디아 안 간다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나라에서 막 지금 그 대학생분이 하나 죽고 그래가지고 지금 난리가 났거든요. 캄보디아에 가서 어떻게 수사를 해보면 뭐 이제 코리안 데스크 생긴다고. 그 범죄 조직이 계속 캄보디아에 있을까요? 아니에요. 이동해요. 어디로 이동할까요? 저 그것도 말씀드릴 수 있어요. 미얀마로 이동할 거예요. 이것도 아까 MST 보고서에서 나왔던 얘기인데 뭐라고 하냐면 미얀마는 사이드에 좀 이렇게 공권력이 잘 안 미치고 반군들이 있는 곳들이 있대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범죄 조직도 치안이 중요하다고. 반군의 보호를 받으면서 거기서 또 탕후를 형성하는. 그래서 어디 여행 안 간다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다? 빚 때문에 내 인생 걸면 안 된다는 게 중요해요. 그러면은 지금 이거를 보고 계시는 분들이 이제는 좀 조심해야겠다는 분도 있지만은 이미 뭐 캄보디아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이렇게 불이익을 당했지만은 이야기를 못하고 이거를 괜히 이야기했다가 나도 피해를 입고 뭐 이런 것 때문에 집에서만 계시는 분들이 있을 거라고요. 그런 분들은 좀 어떻게 하라고 좀 얘기를 해주시죠. 아까도 사실 좀 말씀드렸지만 그 사람들 말 믿지 마세요. 한국에서 그 사람들의 어떤 힘이 미치지 않습니다. 어쩔 수 없이 그런 감금 상황에서 하는 행동까지 국가가 굳이 그 사람을 처벌하지 않아요. 특히 자수라면.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빚 때문에 목숨 걸지 마세요. 갔다 오신 분들 있잖아요. 원래도 빚이 있던 분들이고 갔다 와서 빚이 더 많아지잖아요. 그렇겠죠. 이런 분들이 회생 파산을 제가 하실 때는 뭐가 꼭 필요하냐? 보통은 고소하시는 게 좋아요. 내가 이러이러해서 빚이 늘었어요라는 걸 소명을 하기 위해 고소장만큼 좋은 방법은 없어요. 설령 내가 뭐 보상을 못 받더라도 일단 고소한 기록을 남기셔서 내가 한 행동이 아니라는 걸 좀 입증을 하시고 회생 파산을 통해서 여러분 빚을 없애셔야 돼요. 궁금한 게 고소를 하면 된다고 하시잖아요. 누구를 고소해야 하는 거예요? 나는 누군지 모르는 그러나 연락책이 있을 거 아닙니까? 텔레그램에서 나랑 대화했던 거 아니면 많은 경우 휴대폰 번호도 있어요. 그 번호를 성명불상인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고소만 해도 됩니다. 그렇게 고소를 해도 그렇게 고소하면 실제로 이 사람을 찾아서 잡는 건 굉장히 힘들겠죠. 그렇죠. 그러나 내가 이런 일을 당했고 이런 걸 고소를 해서 실제로 그런 범죄 피해자구나까지는 입증이 되겠죠. 경찰서로 가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변호사님을 찾아봐야 되는 거예요? 고소하실 때는 사실은 그냥 경찰서에서 고소하셔도 되고요. 피해가 좀 크고 아니면 잡을 확률이 있고 뭐 이런 경우에는 변호사를 찾아가지고 고소를 하셔도 돼요. 궁금한 게 있는 게 납치를 당해서 그런 일을 해서 빚이 많이 생긴 분들이 있잖아요. 네. 그분이 납치를 당한 게 확실하고 감금돼서 했다는 게 확실하면 나라에서는 그 빚을 뭐 도와주거나 이런 구제해주거나 이런 방법은 없는 건가요? 은행이 본인 확인을 해야 돈을 빌려줘야 되는 거잖아. 사채업자도. 근데 여기서 이렇게 생긴 보이스피싱이나 아니면 그런 식으로 감금해서 생긴 경우에 은행이 본인 확인을 제대로 안 한 거니까 은행이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은행 입장에서는 또 야 이거 이상 어떻게 더 확인하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이게 보통 옛날 같으면 문제가 없었어요. 가서 해야 됐거든, 창구에 가서. 요즘에 비대면이 되면서 생긴 문제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대법원 판례가 있는데 은행이 최대한의 노력을 한 게 인정이 된다면 그 빚은 그냥 빚이다. 다만 제가 회생파산 얘기를 하는 게 그 국가가 세금을 줘서 회생파산 시키는 게 아니에요. 야, 회생이라고 하면 내가 빚이 1억인데 1,000만 원만 갚고 나머지 9천만 원은 안 갚아도 돼. 이 9천만 원은 그럼 누가 내요? 그러게요. 그 생각 안 해보셨어요? 네. 네, 누가 내죠? 아무도 안 냅니다.
그럼. 채권자가 못 받고 끝입니다. 그러면 머릿속에 지금 다 물음표가 보여. 빌려준 사람은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막 이런 물음표가 보이는데 그건 다음 시간에 시간을 주시면 하겠는데 제가 한마디만 드리면 그렇습니다. 원래 동서양 고금을 통틀어서 이자는 불법입니다. 근데 이자를 받게 해주는 이유는 뭐냐면 그만큼 얘가 갚을 확률, 위험도, 손해율을 판단해서 그만큼 돈을 받아도 된다고 국가에서 인정을 해주는 게 이자예요. 그래서 금융 시스템 안에 있는 거고 채권자 입장에서도 만약에 이 사람이 한 푼도 못 받고 그냥 빠그라지거나 죽거나 이런 것보다는 10분의 1이라도 받는 게 더 이득인 경우도 많습니다. 오늘 또 얘기를 들어보니까 빨리 캄보디아에서 계신 분들이 좀 무사히 돌아왔으면 좋겠고 좀 지금 또 피해를 입고 또 한국에 계시는 분들도 좀 잘 해결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변호사님은 그러면 지금 유튜브를 하고 계시나요? 예, 저는 그 회생파산 그리고 교통사고 유튜브 2개를 하고 있습니다. 재밌진 않아요. 주로 이제 당연하죠. 이런 사건들이 네, 상황을 재밌게 얘기할 수 있는 상황들이 아니기 때문에 네. 어디인지 좀 그래도 얘기를 하시죠. 저희 사고닷, 채무닷 이렇게 2개로 검색하시면 돼요. 유튜브 오셔서 보시면 궁금증이 많이 풀리실 겁니다. 오늘 너무나 또 좋은 이야기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근데 아까 좀 얘기를 들어보니까 저희가 이제 살아가면서 사기나 이렇게 좀 피해를 안 입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살짝 얘기한 뭐 어떤 주제들이 좀 하나씩 지나간 것 같은데 그런 이야기들이 또 필요하면 다음에 한번 또 도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네, 감사합니다. Give it to me